네, 안녕하세요. 오늘 코딩 수업 스팀 교육 연계 웨비나에서 진행을 맡은 메이크팀의 사라입니다. 오늘 웨비나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우선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본 방송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모두 준수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1부에서는 교과 연계 코딩 수업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네, 스팀 교육과 코딩 수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잠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지도안 작성 방법과 커리큘럼 및 차시 구성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코딩 수업 실전 꿀팁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 저희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학생들이 실제로 만든 작품을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이 부분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서는 이제 신승진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주신 사전 질문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는 승진쌤 상담소 시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있는 웨비나 시청 후에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시면 오늘 웨비나에서 사용하는 이 PPT와 저희가 준비한 교환 2개를 증정해 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 코딩 코딩 수업 스팀 교육 연계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사를 맡아주실 선생님을 소개하기에 앞서 제가 이제 스팀 교육과 코딩 교육에 대해서 진짜 잠깐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정말 길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잠깐 참고하셔서 조금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스팀 교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선생님 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팀 교육은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인데요.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정보기술 사회에서 단순 지식의 암기를 넘어서 현실 세계의 복합적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식과 기술을 생산할 수 있는 인재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인재는 창의력,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등의 역량을 갖춰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핵심 역량을 갖춘 스팀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과정의 변화와 더불어 교육 현장에서 혁신적인 수업 형식의 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며 평가 또한 학생들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스팀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쯤에서 그만하고 혹시 현재 코딩 수업이나 스팀 교육, SW 수업을 진행하시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채팅창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딩 수업이 아무래도 의무화됨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현재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 이제 준비를 하려고 이 웨비나에 참석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코딩 교육이란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또 그러면 컴퓨팅 사고력은 뭘까요? 바로 컴퓨터의 기본 개념과 원리처럼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해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해서 컴퓨터 기술을 사용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창의력이 향상되고 그 아이디어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하는 능력 또한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스팀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 이 부분이 일맥상통한 부분이에요. 이로써 스팀 교육과 코딩 교육의 지향점이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스팀 교육과 코딩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연사를 맡아주실 신승진 선생님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현재 울산 삼일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3반 담임, 이제 올해로 교직 경력 25년 차 신승진입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신승진 선생님께서는 울산 미디어 스팀 교육 연구회 회장, 융합 인재교육 연구회 회장 등을 맡아주시고 계시고요. 현재 진짜 스팀 교육에 힘을 써주고 계십니다. 또한 아래 보시다시피 다수의 책도 집필을 하셨고 현재는 3일 여자고등학교 융합 인재부에서 스팀 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또한 드론 자격증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많은 분들께서 수업 지도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계신데 예.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이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팀 수업이 방금 그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과학기술 기반에서의 어떤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교육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스팀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과학 분야 선생님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저는 전공이 지리거든요. 지리인데 이 그 스팀 교육을 한 5년 정도 지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스팀이 어떤 그 융합적인 사고 방식과 일맥상통한데요. 제가 그 우연찮게 지리 교사이기 때문에 독도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독도와 관련된 스팀 수업을 2018년도에 한번 해봤거든요. 저 지리고요. 그다음에 역사 선생님, 그다음에 과학 선생님, 미술 선생님 이렇게 네 분이 이제 요 독도와 관련된 수업을 해봤는데 그때 제가 수업했던 그 산출물이 요 앞에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로 네. 만든 것 같아요? 골판지? 아니 뭐라 해야 되지? 그 박스 포장지? 네, 박스 포장지예요. 박스 포장지 갖고 어떤 독도의 모형을 한번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본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런 그 작품을 만든 거를 수업 지도안을 만들어 갖고요. 그 스팀 프로그램 경진대회가 있었거든요. 그해 2018년도에 거기 한번 요거를 출품을 해봤어요. 출품을 해봤는데 저도 예상치도 못하게 거기서 어마어마한 상을 받았는데 여기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왼쪽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죠. 우리나라에 이제 스팀 전문가들이에요. 스팀 전문가들이 서울에서 모여갖고 시상식을 했는데 갑자기 대상을 발표하는데 저를 호명하더라고요. 저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 사이에서 선생님께서 대상을 받으신 거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 이 과학 선생님도 아니고 과학 쪽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서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그 큰 상을 받게 됐거든요. 무려 상금도 200만 원이나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스팀 수업이라는 것이 꼭 과학 선생님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그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런 그 스팀 수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께서 지금 학교에서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학교에서 먼저 도입을 하셔서 시작을 하게 되신 건가요? 네, 저희 학교는 그 다른 학교에 좀 다르게 스팀 부서가 있거든요. 따로 보통 우리가 과학부를 많이 만드는데 저희 학교는 과학부 대신에 스팀 부서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 스팀 부장을 그동안 계속 역임해 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뭐였냐면 아두이노 교육이었거든요. 드론이나 그런 거는 저희가 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터나 영상 제작 그런 것도 다 잘 할 수 있었는데 이 아두이노 부분이 참 혼자 학습하기에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우연찮게 요 메이크 앱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 메이크 앱을 통해서 스팀을 이 코딩 수업을 어느 정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 그 울산에 여러 개의 기관이 있거든요. 문화의 집이나 수련관 같은 그런 곳에 이 메이크 앱과 관련된 수업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반응이 너무 좋아갖고 이거를 선생님들한테 한번 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올해 한 10여 차례 저렇게 대면 수업과 또는 비대면 수업을 코딩과 연계해갖고 수업을 진행했거든요. 저기서도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때 수강 후기를 제가 저런 그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하고 나서 수강 후기를 받아봤는데 저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수강 후기를 보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 학생들의 창의성도 기르고 과학적 흥미와 자신감도 심어주고 간단한 명령어 블록 조립만으로도 산출물이 나오니까 되게 뿌듯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네, 선생님들께서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은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요, 선생님들도 이게 중요한 게 아두이노 교육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우리가 이 블록 코딩을 접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 블록 코딩이 직관적이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 본인이 코딩한 게 어떤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에 따른 어떤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코딩 수업을 교과 연계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느냐 그런 질문을 받아갖고 제가 이제 그 교과 연계와 관련된 기후변화 대응 전략 그걸 주제로 한번 그 수업 지도안도 만들어보고 지금 현재 울산에 있는 22개 학교 약 450명을 대상으로 그 이런 그 스팀 수업과
코딩 수업을 연계한 그런 활동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반응이 좋았고 저렇게 매스컴에도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이 울산에서는 이 코딩에 의한 무등 수업이 상당히 그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께서 이제 저렇게 이제 매스컴에도 이제 진출을 네, 하셨네요. 왼쪽이 네. 접니다. 아, 이제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고 계신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선생님께서 저게 작성하신 이제 교환이거든요. 그래서 아래 링크 타고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면 이제 선생님께서 만드신 교환 2개도 증정해 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지도안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네, 선생님의 그 디지로그로 만나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업 지도안 작성 방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수업 지도안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되게 참 감을 못 잡으시는데요. 예. 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기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이 디지로그라는 말이 상당히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저 디지로그란 말이 그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합친 그런 그 교수법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수법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어떤 디지털의 장점이 있잖아요. 복제나 공유 그런 건 디지털의 장점이지만 어떤 뭐 감수성이라 또는 어떤 그 인간미 그런 거는 우리가 아날로그에서 많이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지로그하고 결합해 갖고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이라는 그런 수업 지도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근데 이 그 지도안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스팀 지도안은 일반 지도안하고 약간은 다르거든요. 약간은 다른데 보통 우리가 도입과 전개, 결말 그런 형태로 지도안을 짜잖아요. 근데 스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요. 조금 그 생소한 단어일 수 있겠는데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이라는 그러한 용어로 우리가 지도안을 짜게 되거든요. 상황 제시는 컨텍스트 어떤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도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어떤 그 뭐랄까요? 동기부여라고 할까요? 그래서 북극곰의 눈물이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코딩과 회로도를 작성해 갖고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창의적 설계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본인들이 만든 작품을 발표를 통해서 어떤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감성적 체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팀의 아주 기본적인 그 수업 지도안 그 짜는 방법이 이런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저 이제 저기서 나온 이제 북극곰의 눈물 같은 경우를 이렇게 수업 지도안 작성하셨는데 이제 저걸로 통해서 만든 게 이제 이거라고 요 작품이죠. 알고 있어요. 네, 작품이 예. 앞에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원리 정도만 한번 원리 좀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네네. 드릴까요? 이게 코딩하고 회로도는 좀 간단해요. 간단한데 그 학생들이 이제 이런 그 외관도 만들게 되는 것인데 여기 지금 뭐 제대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곰이 울고 있어요. 당연히 온실 효과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가 가중화됐을 때는 당연히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곰의 서식처가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는 장면입니다. 즉 자동차를 많이 이용했을 경우 이렇게 되고요. 만약 사람들이 자동차가 아닌 이런 자전거를 많이 활용했을 경우는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변하죠. 이렇게. 네. 그래서 곰이 뭐 콜라병 들고 뭐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많이 이용했을 경우, 그 다음에 자전거를 이용했을 경우, 이거를 코딩에 의해서 어떤 서버모타라는 그런 부품 갖고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작품 외에도요. 그 다음에 옆에도 이 작품이 하나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하도 이걸 시연 활동을 많이 하러 다니다가 보니까 고장이 났어요. 박살이 났는데 이것도 이제 요거는 어떤 식으로 그 서버 모터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냐면요. 얘는 수평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얘는 이런 식으로 원 형태로 곰이 좋아하는 경우, 곰이 슬퍼하는 경우, 이것도 서버 모터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 뭐로 만드는 것이냐면요. 3D 펜으로 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3D 펜으로 만들고 방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이런 자동차하고 자전거도 있겠지만 학생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곰이 좋아하는 경우고 어떤 경우에 곰이 슬퍼하는 경우에 이제 에너지를 많이 소비했을 경우, 에너지를 절약했을 경우 뭐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죠.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경우, 자가용을 많이 이용했을 경우 자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어떤 그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는 그런 콘텐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 네, 잘 봤습니다. 이게 예. 되게 간단한 원리로 이제 외관을 되게 예쁘게 해서 잘 만든 작품인 것 같아요. 예, 예. 네, 이제 저희가 커리큘럼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댓글 잠깐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댓글이 뭐 나왔나요? 네네네. 여기 보시면 독도의 날 기념해서 고등학생에게 아두이노를 이용한 메이커 수업을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만드신 독도 모형이랑 비스무리한 걸 사용했었네요. 좋은 건 좋은 걸로 통한다는 생각이 아유, 듭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나중에 기후-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네요. 기후변화 코딩 너무 신선합니다. 네. 디지털과 아날로그, 문이과 통합 과정에 적합한 듯 합니다. 아, 예, 예. 네네. 북극곰, 네, 재밌네요. 뭐 이런, 네, 아이디어들도 신선하다고 말씀드리고, 네, 영상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이 영상 녹화돼서 저희가 올려드리니까요. 네,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북극곰에 관련된 커리큘럼을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내시게 된 건지 궁금한데, 이제 선생님께서 지리 과목 선생님이라고 예.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런 아두이노와 코딩 같은 걸 어떻게 융합했는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교사 연수를 상당히 좀 많이 다니긴 하는데 연수할 때마다 이 아두이노 연수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지리교사라고 하면 다들 깜짝 놀래요. 그래갖고 그 처음엔 저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요즘 하도 많이 놀래시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지리 교과의 좀 특징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요. 인문학적인 특성들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어떤 산업이나 인구, 그 다음에 뭐 이런 도시나 그런 거는 인문학적인 특징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 다닐 때 그 지구과학 학과하고 지질학과에 가서 많이 그 수업을 들었거든요. 기후나 식생, 토양, 지형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과학적인 요소잖아요. 자연지리적인 요소에 해당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보면 경희대학교나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리학과가 또 이과 쪽으로 속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이런 스팀 수업과 지리라는 교과도 상당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그 주제를 정할 때 우리 사회교과와 과학교과를 통합할 수 있는 범교과적인 주제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구과학이나 통합과학, 저는 세계지리를 주로 가르치는데 세계지리의 마지막 단원이 이 환경 부분이거든요. 이 환경 부분은 아무래도 그 인문과 자연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범교과적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요 그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라는 지도안을 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예. 보니까 뭐 이게 인문학적 특성만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자연과학적 요소도 결합돼 있어서 융합적 교육이 쉽게 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보여드렸던 북극곰 주제와 마찬가지로 그 환경 관련된 예, 이 에너지 절약 경보기 이걸 선생님께서 이제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예, 예.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갑자기 이 아두이노 블록 코딩과 관련한 그 연수가 올해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저는 특히 비대면으로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저번 주에 울산과학관에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아두이노 발명 연수를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래갖고 저는 그 정도 수준까지 안 된다. 제가 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거기다 뭐 발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안 된다고 해도 이런 그 블록 코딩과 관련된 그 연수에 대한 선생님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갖고 정말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해갖고 콘텐츠를 새롭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 콘텐츠가 바로 요 앞에 있는 이 콘텐츠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겨울철이고 우리가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 그거 생각한 것인데요. 겨울철 우리 실내 적정 온도 혹시 몇 도인지 아세요? 24도? 24도 하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겁니다. 22도? 보통은 뭐 20도에서 한 22도 사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착안해 갖고 제가 4개의 센서를 이용해 갖고 요거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하트로 표시되잖아요. 이거는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LCD 창에 보면 현재 온도가 표시돼요. 여기에 온습도 센서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온도하고 습도가 표시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도가 미만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한다면 도트 매트릭스에 이렇게 하트로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뭐 파란색 불이나 초록 불로 켜줘라. 그러니까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다. 그걸 표현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한 24도 넘게 하면
24도 넘게 하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얘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지금 우는 표시로 하고 그 다음에 LED 같은 경우는 빨간불로 하고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과도기라고 볼 수 있죠. 20도에서 24도 사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무표정한 얼굴로 표현하는 이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었는데 선생님들한테 물론 지금은 제가 이제 온도 설정을 다 달리해 갖고 이렇게 세 개로 표현했지만 실은 하나로 만들 수 있거든요. 하나로 만들 수 있는데 한 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는 뭐 하트하고 그 다음에 무표정 그 다음에 우는 표정으로 했는데 선생님 한 분은 어떻게 이걸 표현했냐면 해를 그렸더라고요. 해, 그 다음에 구름, 비 오는 모습. 그래갖고 다양하게 본인이 코딩에 맞춰갖고 이런 그 콘텐츠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네, 예. 제가 듣기로는 이게 되게 선생님들 반응이 되게 핫했다고 예. 이 작품이 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선생님께서 이제 발명을 어떻게 내면 하신 건데 이 여기에 들어가는 뭐 이제 온스토 센서나 뭐 도트 매트릭스, LCD 같은 이런 부품들을 조합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제 예. 사실 이런 작품을 만들 때 어떤 부품을 가지고 조합을 해야 되는지 사실 선생님들께서 되게 잘 이제 어떻게 감을 못 잡고 예, 예, 계시고 예. 이 부품에 또 익숙해지는 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이제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뭐 저도 제가 뭐 이런 그 발명을 하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 했었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번 발명 연수를 5가지 했는데 아두이노하고 뿐만 아니고 뭐 드론하고 목공, 뭐 CNC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중에서 이게 교사들 만족도 연구사님이 전화 왔는데 만족도 1위를 했던 게 바로 그 이거였는데요. 이거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도 애초에 이거를 그 계획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중에 2부 때 제가 그 기존에 어떤 컨텐츠를 만들었는지 선생님들한테 한번 제시를 해 드릴 거예요. 미리 한번 조금 말씀드려 보면 우리 보통 보면 그 아두이노 키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거. 요런 그 아두이노 키트가 있는데 여기는 각종 센서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센서들을 한 번씩 사용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아두이노에 대한 저는 지식이 없는데 이 센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이제 이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이 여기가 어떻게 보면 회사잖아요. 이 메이크 앱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여기 있는 센서는 다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거기를 통해서 이거를 통해서 실은 이러한 그 컨텐츠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예, 예. 시중에 파는 아두이노 키트들이 정말 많은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하나를 사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부품들을 어쨌든 사용을 해봐야 이제 예. 이런 응용된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네네. 아무래도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도 익숙해져야 이제 이런 것도 뭔가 더 생각해낼 수 있으시니까요. 한번 예, 예.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부품에 한번 적응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런 걸 만드실 때 이런 외관도 사실 이거 무드등 외관을 네, 맞습니다. 이거 이렇게 외관이 없어갖고 사실 무드등 외관을 예, 이거 해서 만드신 건데 아까 뭐 북극곰이나 사실 좀 이따 설명해드릴 그 학생들이 만든 작품 외관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요. 근데 이런 이제 외관에 학생들이 좀 이제 달려드는 편이죠. 네, 맞습니다. 실은 이게 그 코딩 수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떤 알고리즘 구성이나 아니면 코딩 구성, 회로도 구성 이런 부분인데요.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학생들은 제 의도하고는 다르게 외관에 많이 집중을 하더라고요. 이 코딩이나 회로도는 그렇게 큰 관심은 솔직히 많이 없었고요. 이런 외관 같은 거 만드는 거에 상당히 그 학생들이 집중을 많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건 그냥 종이로 된 것인데 우드락뿐만 아니고 목공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다양한 그 측면에 있어서 그 외관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예. 저도 이제 외관 만들기를 솔직히 더 좋아하는데 저기 이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저 진동펜을 사용해서 그 아크릴 판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이제 무드등을 만들어 봤는데 저기 오른쪽에 에펠탑이 제가 그린 그림인데 직접 그리신 거예요? 네, 잘 만들지 않았나요? 저 처음 그려봤거든요. 근데 좀 잘 만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진동펜으로 수업을 정말 많이 하는데 저 정도 퀄리티가 나오려면 거의 뭐 장인 수준 아니면 저 정도 퀄리티가 네, 나오기 사실, 쉽지가 네, 않습니다. 여기도 있는데 이 진동펜이 사실 2,000원 정도밖에 안 해서 그리고 컨트롤도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뭐 회로 조립이나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서 이거 할 때 이제 팀원도 저를 보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건 처음 봤다면서. 이거요, 제가 그 실은
올 초에 캄보디아의 그 교육봉사, 스팀 교육봉사 활동을 갔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오지에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뭐 스팀 수업을 했는데 그때도 무드등을 했거든요. 물론 이 코딩에 대한 무드등은 아니었는데 그때 그 일주일 동안 그 학생들로 가장 감명 깊었던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거 하는 게 가장 감명 깊었대요. 그 많은 수업을 했는데도 이게 뭐라고 하여튼 요거 갖고 하는 것에 그렇게 큰 그 관심을 네,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제 뭐 회로 조립도 해야 되고 코딩도 해야 되고 이렇게 외관까지 멋지게 만들려면 아무래도 수업 시간 관리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그 융합인재 교육 활성화 지원단의 그 프로그램 총괄 팀장을 맡고 있는데 올해 그 울산광역시에서는 이 코딩 수업을 어떤 그 스팀 수업의 주요 테마로 잡았는데 그 중에서 잡은 게 요 그 무드등이었거든요. 무드등인데 이 무드등만 만들려고 해도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학교 사정상 한 2시간 정도밖에 할애가 안 되는 학교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어떻게 보면 간단하잖아요. 이 무드등이 용 모양인데 상당히 잘 만들었죠. 그리고 이걸 2시간 만에 끝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준비가 필요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전동펜 같은 경우도 배터리도 제가 일일이 다 끼워놓고 막바로 가서 수업할 수 있게끔 그 2시간 내에 산출물이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산출물이 안 나오면 학생들의 어떤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코딩 수업에 있어서 산출물까지 같이 하려면 이 시간 관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시간 관리에 선생님들께서 유의하시면서 수업을 하셔야 이제 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벌써 이제 1부가 벌써 끝나가고 있는데요. 벌써 1부가 끝났어요? 네, 이제 마무리 전에 댓글을 한번 읽어보고 갈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보면 결과물이 좋아야 해서 그런지 아이들에게 외관이 중요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야 흥미가 있어 예, 하고 예. 동작한다든지 이렇게 빛이 난다든지 사실 예. 이런 걸 좋아하고 네, 맞습니다. 진동팬도 너무 좋은데요. 네, 맞아요. 진동팬도 무드등 키트에 포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것도 저도 요구하고 싶은 네. 거예요. 회사에 저희 이거 꼭 넣어주세요. 상품팀께서 지금 네, 듣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 진동팬 넣어 주실 겁니다. 네, 이거 한번 써보시면은 진짜 좋더라고요, 저도. 네. 네. 진동팬 2,000원 가격도 착해서 놀랬어요. 근데 저도 생각보다 싸서 놀랬습니다. 배터리가 잘 달아요, 근데. 네, 선생님 그 마지막으로 이제 차시 구성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1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그 소프트웨어 수업이 상당히 딱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산출물이 나와야 되고 외관까지 나왔을 때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이런 그 외관을 결합한 소프트웨어 수업은 기본적으로 한 3차시 이상으로 해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위기의 북극곰 콘텐츠 같은 경우도 크게 보면 5차시에 걸쳐 갖고 이걸 구성했는데요. 첫 번째 차시는요, 학생들이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이론 교육을 먼저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걸 1차시로 잡고요. 2차시 때 어떤 그 블록 코딩 하고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회로도 제작하는 거, 요걸 2차시 해주고요. 그 다음에 3차시에서 한 5차시까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외관을 만들고 발표까지 해서 긴 호흡으로 이거는 수업을 해야지 단지 그냥 코딩하고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회로도 제작하는 걸로 끝나면 제가 볼 때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뭐 코딩 뭐 이렇게 줄 코딩 이렇게만 하면은 사실 뭐 많은 산출물을 내긴 당연히 어렵고 학생들이 재미없어요. 흥미를 갖기도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수업 지도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1부 간략하게 마무리하면서 1부 이제 했던 이야기 잠깐 요약본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거 보시면서 약 1분 정도만 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학생들이 실제로 만든 산출물 네. 보여드릴 거니까요. 1분 정도 있다가 다시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면 안 돼요. You never wrong and I'm never right and you wear all the clouds every fire. That's why can't see the day we always get in the way. You just keep getting away. You just keep getting away. So I decided not to get in the way. It's time to do it my way.
자, 그러면 제가 그동안 그 만들었던 그 콘텐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올해 그 코로나로 인해 갖고 이게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었잖아요. 시간적인 여유로 해 갖고 제가 한번 그냥 어떤 교본 형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쉬운 그 콘텐츠가 뭐였냐면요. 이 신호등이죠. 신호등을 보통 그 아두이노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그 콘텐츠에 해당이 되겠고요. LED에 불 켜기가 제일 그렇죠. LED 불 간단한 켜기. 거. 그런 식 여기 보면 뭐 지금 다 박살이 나는데 여기 보면 외관도 나름 뭐 이렇게 뭐 귀엽다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도 이것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도 센서를 이용한 그 가로등이에요. 이제 지금 꺼져 있죠. 여기 조도 센서인데 불의 어떤 그 밝기를 통해서 LED가 켜지는 것인데 한번 어둡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손으로 잡아볼게요. 여기 초록불 켜지고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더 잡으면 하얀색까지, 그래갖고 밝기까지 하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이 가로등을 같이 만들었는데 너희들 외관 한번 만들어봐라 하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왔어요.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 원리인 거예요? 이게 그냥 지금 밝으니까 아무 표시가 없잖아요. 뭐 약간 어둡게 해볼게요. 어둡게 해보면 어두우면 이렇게 불이 켜지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학생은 이 밤에 잘 때 저절로 이렇게 무드등이 켜지는 것인데 이런 조도 센서를 이용해 갖고 만든 거 상당히 진짜 아이디어가 좋죠. 네, 창의력이 진짜 좋네요. 그쵸. 이런 거는 상당히 이 학생은 제가 생기보다 아주 잘 써줄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스팀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A 아트 부분에 있어서 음악도 중요한데 아두이노는 이렇게 음악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음악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냥 뭐 지금 소리에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학교 중에 땡땡땡이에요. 학생들한테 요거 회로도 조립하고 코딩하는 방법. 이건 약간 노동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진짜 노동인데 사실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노래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쵸. 엄청 이거 하잖아요. 예, 하나하나 다 하는데 제가 요거를 하나 딱 가르쳐 줬는데 학생들은 어떤 수준이 나오냐면요. 학생들이 한번 곡을 만든 거 한번 볼게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거 소리가 좀 작은데. 아, 잘 나온다고. 자, 이거 혹시 무슨 곡인지 아시겠어요? 많이 들어봤는데 제목까지 기억이 안 나요. 엘가의 사랑의 인사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근데 진짜 잘 만들었네요. 박자도 맞춰가지고. 네, 박자까지 다 맞췄어요. 이 학생은 뭐 그 딜레이까지 해갖고 좀 잘 만들더라고요. 또 하나 학생,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상당히 경쾌한 음악. 이건 무슨 노래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그 주제곡이래요. 이거 초등학생이 만든. 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만든 그 작품입니다. 대단하죠, 이런 거. 아이들이 진짜 이런 산출물이 나오니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요. 네. 여기다 뭐 선물 하나 더 주면 막 애들이 날아가려고 해요. 노래 나오고 뭐 여기도 보면 그렇죠. 뭐 무드등이 있는데 막 빛이 나오고. 이 무드등이 저도 이제 스팀 수업하면서 무드등을 많이 했는데 이 코딩과 결합시킨 무드등은 바로 이게 네오픽셀이라는 건데 이 색깔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코딩에 의해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흥미를 많이 느끼는 것이죠. 뭐 이런 자, 거 그다음에 같은 것도. 이 도트 매트릭스도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지금 모양이 울고 있잖아요. 울고 있는데 동전을 딱 집어넣으면 이 적외선 센서가 감지하고 웃으면서 하트 뿅뿅 이렇게 날려주는 이런 컨텐츠. 이게 지금 현재 뭐 메이크 앱에 있는 기본 컨텐츠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컨텐츠들을 선생님들 누구나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보면 옆에 제가 이제 이런 그 블록 코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옆에다 이렇게 다 붙여놨는데 이건 뭐 제가 구성한 것이 아니고요. 그 앱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작업을 먼저 해보셔야지만이 응용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선생님께서 응용해서 개발하신 그 작품. 그렇죠. 이쪽은 이제 제가 이제 개발해본 그런 콘텐츠예요. 재밌어요.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가 쉽지 않아요. 몇 번 막 우라통이 몇 번 터져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선생님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우리 자동차 그 후방 센서 있잖아요. 지금 거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20cm, 19cm 줄어드니까 띠띠띠 하면서 더 와보세요. 그렇죠. 5cm 미만으로 왔을 때는 우리가 자동차 후방 센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그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게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건 뭔가 실생활에서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까 그렇죠. 선생님들께서 뭔가 신기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저희 학교는 요 같은 이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그 LCD에 표현하는 것 같고 키재기도 했거든요. 머리 위에 얹혀갖고. 그건 좀. 근데 저도 재봤는데 조금 아니 그 좀.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 같은 생각보다 경우는 작게. 줄 코딩으로 만드신 그쵸. 제품인가요? 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키트거든요. 기존의 키트인데 얘는 제가 이제 미세먼지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거를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보면 이런 그 텍스트 코딩, 줄 코딩에 해당하는 이 부분인데 이걸 업로딩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실은 저도 잘 모르거든요. 제가 아는 수준은 그냥 요 정도입니다. 이 위에 보면 이제 이 블록 코딩, 기본적인 알고리즘 구성하는 거. 이 정도만 알아도 학생들 그 교육시키는데 상당히 그 어려움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산출물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선생님의 시행착오가 진짜 많이 보이는 작업물들인데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금통 관련한 이 산출물들이 있는데 이게 다 학생들이 만든 거라고 들었어요. 예, 이게 지금 저희 학교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어떤 문화의 집이나 수련관 가고 학생들과 같이 했던 산출물 중에서 극히 일부를 가져온 겁니다. 저희 학교 창고에 보면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에서 그냥 몇 개만 제가 좀 들고 나왔는데 이게 여기 이제 재밌죠? 쓰레기통이죠. 닿으면 네, 열리고 여기다가 너무 늦게 넣었어요. 넣고 시간 지나면 닫히고 재밌죠 이런 것도.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뭐 옆에 뭐가 튀어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귀차니스트를 위한 쓰레기통. 근데 이런 외관 만드는 거를 학생들이 좋아하죠. 상당히 재밌어요. 얘가 이게 미니언? 어니언, 미니언. 미니언에 해당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보여드렸던 요거는 바로 그 저금통이죠. 저금통도 학생들이 이렇게 외관을 이쁘게 잘 만들었죠. 이게 그 예. 돌아가는 선풍기? 이 선풍기?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 파는 그 선풍기 키트예요. 저도 이걸 만들어 봤어요. 이거 만들어 봤는데 뭐 회로도도 좀 복잡하죠. 네, 회로도는 많은 근데 복잡한 걸 두 번째 떠나서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데 그 코딩을 업로드를 하면 이게 나오긴 하는데 그 코딩이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항도 사용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항도 이건 좀 많이 들어가고요. 회로도도 상당히 복잡하고 모르는 부품도 꽤 있어요. 여기 저도 보면. 이거는 뭔지 그렇죠. 이게 잘 뭐 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그 지금 현재 메이크 앱을 이용해 갖고 학생들과 만든 선풍기입니다. 이게 지금 오래돼 갖고 뭐 다 떨어져 나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능을 하거든요. 미풍, 약풍, 강풍, 그다음에 정지,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렇게 또 외관까지 만들어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팀 교육에서 중요한 게 A거든요. A가 중요한데 그 아트 부분에서 이런 그 블록 코딩과 이런 그 스팀 교육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이제 학생이 만든 무드 등이에요. 이 학생은 특이하게 이게 모양이 뭐 같아요? 뇌를 그려놓은 뇌죠. 이 학생은 그 신경외과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학생인데 본인이 외관도 이렇게 직접 만들고 이런 무드 등도 본인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참 재밌는데 얘가 당연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사료 디스펜서라는 것이죠. 이쪽에 사료를 넣어놓고 이거 누르면 밑으로 이제 빠지죠. 쏟아지게 만드는. 그렇죠. 학생 한 명한테 이거 만든 학생한테 지금 해봤냐니까 해봤대요. 아, 근데 사실인지 모르는데 강아지가 와갖고 이걸 누르더래요. 맞아 이거. 그럴 수 있을지 맞아, 모르겠는데. 이거 강아지랑 고양이 그 애견 그 그쵸. 사료통으로도 이런 게 쓰여가지고 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일까요? 강아지가 눌렀다는 건 사실 잘 모르겠긴 그렇죠.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던 어떤 교과와 관련된 코딩 수업에 해당하는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들은 이것도 한번 다시 볼게요. 다시 보면 지금 현재 곰이 세이프라는 게 안전이죠.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그컵이나 에코백을 사용했을 때는 안전한데 만약에 일회용품 비닐봉지나 이런 일회용품 컵을 사용했을 때는 얘가 또 회전하겠죠. 이렇게 세이브 구해주세요. 머그컵 안전해요. 그 다음에 일회용 컵 구해주세요. 빠졌습니다 이게. 그렇게 네. 한 거고요. 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외관을 보세요. 이건 고등학생들이 한 건데 전부 다 얘가 뭐로 만든 것이냐면 이걸 나무로. 그렇죠. 만든 거예요. 합판으로 만든 겁니다. 이건 상당히 퀄리티가 높죠. 퀄리티가 높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런 그 나무로 만드는 것도 중학생 이상 정도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러한 그 외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따로 만드는 그 기계를 저기 뒤쪽에 갖다 놓으신 네, 기계가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유니맷이라는 기계인데 이 기계거든요. 저희 학교에는 이게 이제 6대나 있어요. 네, 6대나 있는데 이게 지금 켜보면 이 톱날 소리가 무지 시끄럽거든요. 좀 시끄러워서 예, 켜보지는 않고 그냥 요 기계를 이용해서 방금 전과 같은 그런 외관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만들었던 작품이나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걸로 직접 자른 외관이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잘라갖고 만드는데 요즘 이 메이커 교육 중에서 이 목공 수업이 상당히 각광을 받는데 그러면 이게 톱날이라 위험하지 않나요? 절대 안 위험합니다. 이거는 사용하는 연령층이 8살 이상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예요. 손에 갖다 대도 이게 괜찮다고 어제 시연을 보여주셨는데 그렇죠. 진짜 괜찮더라고요. 손에 이제 예. 살짝 갖다 대도 여기 손을 갖다 대도 절대로 손이 다치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8세 이상용으로 나온 것인데 이런 것도 같이 우리 코딩 수업과 결합해서 해보면 상당히 재밌는 콘텐츠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되게 큰 작품이 있는데 그쵸. 이게 기업가 정신상을 받은 작품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학교 학생들은 기본적인 이제 블록 코딩에 대한 그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에 올해 울산에서 개최한 그 창업 경진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아두이노 코딩으로 한번 나가보자 해갖고 만든 작품이에요. 이게 쉽게 간단히 설명하면 지금 이게 막 오래돼갖고 다 떨어져 나갔는데 사람이 갔을 때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그러한 그 블록이 있고요.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초음파 센서가 이 사람을 감지해갖고 자동차가 정지할 수 있게끔 자동적으로 차단기가 내려오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갖고 요게 이제 학생들이 만든 그 외관하고 아이디어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서 많이 활용해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받은 상이 바로 요 기업가 정신상이 이 상이에요. 이 상이 상당히 높은 상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두이노 갖고도 이런 외관을 만들어 갖고 아이디어를 노출해내 갖고 이런 작품을 만들고 있고요. 학생들이 그러면 다 아이디어로 만든 작품이죠? 그렇죠. 저는 이제 뭐 던져만 줘요. 학생들한테 이런 우리 안전과 관련된 거 한번 아두이노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봐라. 그렇게 갖고 던져주면 학생들이 내년에도 한번 다시 도전해서 이 뒤쪽에 보면 또 하나의 작품이 있죠. 이 작품 같은 경우도 방금 여기다가 뭐까지 또 추가를 했냐면 조도 센서를 이용한 가로등도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LCD를 통해서 지금 건너세요, 건너지 마세요. 그런 것까지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차단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아주 이거 퀄리티가 정성 들여서 좋아서. 만든 작품이에요. 이 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회로도가 상당히 복잡하죠. 이 밑에 보면 네네네. 복잡한데 더욱더 이거를 완성해 나가려고 지금 잘 만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집안 치마 현상이 나타나는지 갑자기 가운데가 푹 가라앉았어요. 지금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제 만들다 보면 어떤 성취감도 있고요. 여기서 또 수상도 하게 되면 저희는 또 인문계잖아요. 이런 수상하는 측면에 있어서 자소서에 나중에 적으면 대학 입시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네. 예. 네, 선생님 시험 잘 봤습니다. 네. 지금 다시 자리에 앉아서 네. 네,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2부 들어가기 전에 잠깐 댓글 먼저 예, 예. 읽어볼게요. 네. 아이들의 아이디어가 외관에서 나오네요. 그렇죠. 외관이 중요해요. 퀄리티가 뛰어나네요. 학생들이 만들 수 있는 거죠? 다 학생들이 만든 겁니다. 저는 저렇게 못 만듭니다. 학생들이 만든 겁니다. 네, 유니met 아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유니met 아시는 네, 분들도 네, 계신가요? 유니met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실용화되고 좋을 것 같네요. 예. 기업가 정신상 받을만 하네요라고. 예, 한번 또 내년엔 더 높은 상으로 도전해봐야죠. 집안 치마에서 많은 분들이 빵 터지셔서 역시 지리 선생님. 네, 이제 2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예. 잠깐 이제 보여드렸는데 진짜 학생들의 저 작품의 퀄리티가 굉장히
싶은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예.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이제 외관도 만들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께서 단연간 이제 저런 수업도 하시고 아까 보셨다시피 저 이제 선생님의 로고가 들어간 작품들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이렇게 성공적인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선생님만의 수업 꿀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것들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예, 예, 첫 예, 번째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산출물이잖아요. 산출물을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수업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그 동기부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어떤 그 보상이라 할까요? 그 보상적인 측면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학생들이 더욱더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뭐 간식 준다고 하면은 진짜 제일 먼저 하려고 엄청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학창 예, 예. 시절에. 네,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은 간식을 줘야 좀 열심히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도 있어요. 실은 간식보다도 학생들이 이거 아주 꿀템 중에 이게 하나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쫙 보일게요. 응? 이건 뭘까요, 이거? 뭐예요, 저게?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제가 가장 좋은 작품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이게 선생님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뭘까요, 이거? 뭐 쓱 하고 뭐 위로 올라가는데 이거. 개구리 같아요. 이게 한번 댓글에 한번 남겨보실래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거 마신 선생님 보내드릴까? 진짜 저게 뭐지? 예, 그래갖고 학생들한테 먼저 이 작품 설명하기 전에 승부욕을 자극하기 위해서 잘 만든 학생은 이걸 드리겠습니다 해갖고 한번 보여줘요. 그러면 뭔지 잘 모르는데 실은 이게 뭐냐면 이게 펜 같은 볼펜이에요. 볼펜. 볼펜인데 신기하죠, 이게. 이게 이제 아직 뭐 상품화는 제대로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어떤 그 업체분한테 한번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갖고 막 난리가 나요. 이거 하나 준다 그러면 난리가 나갖고 이런 어떤 그 동기부여도 물론 가식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그 아이템이 있으면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예. 오징어라는 의견이 있었던 오징어요? 오징어 아닙니다. 네. 다음 두 번째 꿀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이제 외관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예. 요거 이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외관은요,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그냥 단순한 우드락이나 그런 것보다도 좀 다양하게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펜으로 그리는 거 외에도 우리가 했던 이런 전동펜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3D 펜도 괜찮고요. 심지어는 어느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쓰레기통을 뭐로 만들어 왔냐면 레고로 만들어 왔더라고요. 오. 그런 레고로 만들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런 목공 같은 경우도 활용해 보면 상당히 학생들이 재밌어 합니다. 네, 예.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제 뭐 코딩이나 회로도 요 것까지만 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흥미 유발이 되게 힘들어요, 학생들이. 저 예, 같은 예.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외관을 뭐 이렇게 만들어 봐라 하면 이제 확실히 재미있게 좀 다양한 걸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꿀팁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비대면 수업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세요. 이거에 관련돼서도 한번 선생님께서 경험한 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대면 수업을 저저번 달이었거든요. 한 2달 전에 울산과학관에서 창의융합과학과 관련해 갖고 비대면 수업으로 해달라고 해서요. 비대면 수업을 했는데 비대면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보통 선생님들은 줌을 사용 많이 하시잖아요. 줌과 관련된 그 기능을 확실하게 익히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부분이 상당히 당황스러웠었냐면 처음에 비대면 수업을 딱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앱을 사용함에 있었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직접적으로 선생님들한테 보여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미러링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잘 됐는데 실제 수업과 갖고 미러링이 안 되는 거예요. 미러링이. 그래갖고 상당히 당황스러워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갖고 카메라를 직접적으로 휴대폰에 비춰갖고 아주 원시적인 방법을 했는데 그 후로 제가 이제 미러링 방법을 확실하게 알았거든요. 미러로이드나 아니면 삼성 플로우나 그런 미러링 할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단지 무선으로 연결한 것만 알아갖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기능적인 측면을 많이 습득했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감이 있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무엇이냐면
줌이나 미러링 같은 그런 기능적 측면을 반드시 준비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아무래도 이제 되게 어려워하셔서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줌이나 구글 미트나 이런 환경에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코딩 대시보드라는 거를 만들면서 예, 예. 선생님들께서 뭐 회로도도 크게 보실 수 있고 안에 수업 자료도 넣어서 예. 수업도 가능하실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더 뭐 추가돼야 할 기능들이 많기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꼭 필요한 거라고 하셔서 이제 아무래도 요즘 비대면 수업에는 되게 적합하게 만들려고 예. 노력한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만약에 비대면 교육하면서 필요한 기능이 있다 이제 하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한테도 되게 좋은 피드백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것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선생님께서 그 유튜브도 진행하시고 계시다고 그렇죠. 하는데, 네,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앱으로 하는 아두이노 해갖고 제가 10개의 컨텐츠를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학생들이 유튜브 제가 만든 걸 보고 너무 썸네일이 촌스럽다고 저게 뭐냐고 학생들이 새로 만들어주는 학생들도 있긴 한데 아직 바꾸지는 않았어요. 바꾸지는 않았는데 저거를 제가 만들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그 아두이노 연수를 하게 되면 보통 이런 키트를 하나 드려요. 하나 드려갖고 하는데 3시간 정도 수업하고 나면 신호등 만들고 작곡가 대기 한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나머지 그 콘텐츠도 많은데. 그래갖고 선생님들이 모르실 수 있겠구나 다른 콘텐츠를. 그래갖고 실은 이거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자, 근데 구독자 수는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아요. 네, 선생님들도 보시면 구독자 좋아요 한 번씩 네. 눌러주세요. 예.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도움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도 하지 못하고 계시는 일을 진짜 해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이제 수업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선생님 어떤 게 있을까요? 주의할 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거는 어떻게 하든 간에 결과물, 산출물이 나와야 돼요. 내가 LED를 키게 명령을 했으면 LED가 나와야 되고 택트 스위치를 눌렀을 때 서브 모터가 돌아가야 된다면 반드시 그게 돌아가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게 하나라도 안 됐을 경우에는 학생들의 실망감을 정말 말할 수가 네네네.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특히 LED 연결하는 데 있어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긴 다리가 플러스고 짧은 다리가 마이너스예요. 저거를 잘못 꼽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잘못 꽂으면 실질적으로 저는 저기 터지지는 않았지만 타는 경우를 한번 봤거든요. 그래갖고 저런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네네. 정확하게 꼽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외에도 네, 점퍼가? 특히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왜 색깔을 달리 하나요? 색깔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점퍼선의 색깔은 관련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학생들한테 주지시켜 주고요. 그 외에도 또 우리가 그 케이블의 종류가 3가지가 있거든요. 수수 케이블, 암수 케이블, 암 케이블이 있는데 학생들이 저거 불량품이라고 한 번씩 얘기를 해요. 근데 저거는 암수 케이블은 한쪽만 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학생들한테 미리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브레드보드 보면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 스티커를 띄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거를 그 양면 테이프로 된 부분까지 같이 다 뜯어갖고 안에 있는 내장이라고 하면 좀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그 금속 부분까지 다 나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브레드보드에 바닥 스티커 띌 때 유의사항 같은 것도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수업 시간 때 아무래도 변수가 많아서 선생님들께서 힘드실 것 같아요. 이런 변수들에 유의하시면서 좀 차근차근 수업을 해 나가시면 성공적인 수업 진행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의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어떨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제 50분이 넘어서 2부를 마쳐야 하는데 네, 지금까지 시간이 벌써 다 네네네 벌써 지금 말을 되게 예. 조금 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네. 네, 실시간 질문도 받으니까 궁금한 점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이제 3부 시작하기 전에 2부 잠깐 요약본 보여드리면서 2부 잠깐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3부 신승진 선생님 상담소 시간 남아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et's start by connecting it all.
저희가 3부는 짧게 진행을 할 예정이니 12시 10분 정도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지 말고 잠깐만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3부 시작할 건데요. 3부는 승진쌤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와. 아마 선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예, 이야기들을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이거 사전 신청서를 받을 때 선생님들께 미리 이제 안내를 드렸어요.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뭐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해서 미리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겹치는 질문들도 굉장히 많았고 유의미한 질문들도 많았어서 그것을 좀 간추려서 4개 정도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교과와 코딩을 연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교과와 코딩을 연계하려는데 너무 힘들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에 이 아두이노를 시작했을 때 교과와 연계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교과하고 연계된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현재 제가 그 교과하고 연계한 그런 그 코딩을 3가지 정도를 했었거든요. 이제 어떤 안전과 관련해 갖고 이런 교통 신호등 만들기 하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요 무드등 만들기 하고, 그 다음에 3번째 기후변화 대응 전략. 이건 전부 다 교과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과와 연계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우선은 기존의 콘텐츠를 좀 만들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한 번씩 이제 해 보셔야 다음 이제 어떻게 교과와 연결할지를 아시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 사실 사회 이슈나 아무래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제가 또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뭐 어떻게 연결 지을 수는 없나요? 아,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그 코로나하고 연계시킨 그 소프트웨어가 뭐가 있을까 해서 3가지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비접촉 온도기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두기 거리두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자동 소독 분사기라고 해갖고 손을 갖다 댔을 때, 초음파 센서에 손을 갖다 댔을 때 저절로 소독약이 나오는 거, 그런 거를 지금 현재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도 아무래도 사회 문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련 지어서 이제 접목해서 교과 코딩을 연계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2번째 질문인데요. 학생들 수준 차이가 많이 날 때 어떻게 진도를 맞춰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이 베스트였어요. 그렇죠. 탑이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다 수업을 해봤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블록 코딩으로 하잖아요. 상당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못 따라오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잘 따라왔던 것 같아요. 가장 근데 어려웠던 게 초등학생들이 이 회로도 구성이었어요. 회로도 구성할 때 핀을 잘 못 꽂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실물 화상기로 직접적으로 핀을 꼽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이제 PPT입니다. PPT로 그래픽화 해갖고 하나하나 꼽는 거를 차근차근, 처음부터 완성된 조립도를 보여주면 절대 안 돼요. 회로들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꼽는 그런 PPT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다 만들었어요. 10개의 콘텐츠를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다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밑에 있는 링크에 오픈 카톡방 링크가 있어요. 이곳에서 이제 선생님들 고민도 이제 뭐 상담해드리고 선생님들끼리 이제 서로 교류하시면서 정보 교류하시라고 저희가 카톡방을 개설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선생님께서도 그 PPT 자료를 이쪽으로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쪽으로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화면에 뭐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회로도를 한 번에 띄우는 것보다 차근차근 띄우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네네. 예. 근데 저희도 이제 대시보드에 사실 지금은 한 번에 띄우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한 번 이렇게 하는 거를 하려고 고려 중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가 네. PPT를 안 만들어도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패들렛 안 쓰실 거죠. 예. 네네. 대시보드 저도 사용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3번째 질문인데요. 따라하는 수업 말고 학생들이 스스로 재미있게 코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희 학교 그 과학 동아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봉사활동을 그 문화이집 같은 경우 나가고 있는데요. 처음에만 제가 기본적인 콘텐츠만 구성하는 걸 학생들한테 가르쳐 줘요. 그러면 학생들이 저절로 창의적인 걸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코딩 수업이 재미나는 게 뭐냐면 기본적인 콘텐츠만 학생들한테 제시해 주면 스스로 재미있게 코딩을 할 수 있는 게 저절로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실은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또 외부 기관에 나왔고 멘토 활동도 하고 봉사활동 시간도 얻고 여러 가지 스펙도 쌓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해주실 부분은 아까 제가 그 2부 때 처음 시작했던 기본적인 컨텐츠 있잖아요. 그거만 학생들한테 한번 제시해 줘 보세요. 그럼 저절로 재밌게 할 수 있는 코딩은 저절로 따라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저희 앱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제가 이제 외관을 다 만들어서 사진을 예, 찍어서 이제 업로드를 했었는데 예. 사실 저도 회로도나 코딩에 대해서 사실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쵸. 뭐 이렇게 다 진짜 보고 꽂는 정도만 할 수 있었는데 예, 예. 아무래도 이제 몇 번 하다 보고 이제 어느 정도의 지식 약간 기본적인 지식들만 쌓이니까 사실 응용하는 건 많이 예, 어렵지 예. 않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조금 그래서- 해보다 보면 물론 우라통도 많이 네, 터지지만 나중에 결과물 나왔을 때 그 네, 성취감도 맞아요. 이루 말할 이제 수 없거든요. 움직이고 막 그러면 그렇죠. 아, 이걸 내가 만들었다. 예, 약간 예, 예.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제 학생들한테도 기본적인 뭔가 이제 틀만 깔아주시고 이제 자유롭게 하라고 하면은 이제 학생들은 오히려 더 창의적인 작품 많이 맞습니다. 만들 수 있을 거니까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인데요. 비대면에서 온라인에서 이제 코딩 SW 수업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예, 아까 그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데 그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 스마트폰과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미러링하는 방법 그게 정확하게 돼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코딩을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로도 구성이 가장 힘들거든요. 회로도 구성은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해줄 그 PPT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갖고요. 차근차근 순서대로 하나씩 연결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라면 다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아무래도 비대면 수업이 많아져서 선생님들께서 진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줌이나 뭐 클래스룸, 구글 미트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이런 환경에 아무래도 이제 적응을 좀 해보셔야 좀 원활한 수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벌써 이제 3부가 마무리되었고요. 시간이, 네. 12시 이제 넘었네요. 댓글 한번 읽어보면서 예. 간단하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안 켜졌어. 조금 더 크게 해주실래요? 네. 예. 저희가 한번 읽어볼 건데요. 네. 앞에 질문 주셨는데 저도 전체 수업 시간 중에 외관에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시는지 궁금해요라고 말씀. 그 보통은요. 요런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런 위기의 북극곰 요런 외관 만들 때요. 상당히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우드락으로 만드는 거는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렸어요. 학생들이. 그렇게 걸렸고 아까 목공 있었죠. 목공 같은 경우는 5시간 걸렸어요, 실은. 근데 많이 5시간 정도 걸리네요. 걸리게 되는데, 나중에 만들고 나서의 애들의 그 성취감은 정말 크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그 외관 만드는 것이 우리 소프트웨어 교육에 있어서 본질적인 측면에선 약간 벗어날 수 있지만, 이게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예. 네, 또 질문 한번 읽어보자면 수업 시간에 관심 없는 친구들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갖고 저도 그런 부분이 좀 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그 울산에 있는 남창고등학교에 가서 이 무드등 수업을 했는데 학생 한 명이 놀래더라고요. 왜 놀랬냐면 그 학생 별명이 락커였거든요. 락커. 왜 락커죠? 음악을 잘하냐는 얘는 수업 시간마다 그냥 고개를 끄덕 박자를 맞춰갖고 이렇게 고개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무드등 수업을 했는데 안 자는 걸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학생이 그 썼던 수강 후기를 보니까 뭐라고 쓰냐면 꽃만 같은 수업이었다라는 그런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신문 기사화돼 갖고 막 교육청에서 상당히 뭐 고무되고 그랬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가 학생들이 조는 학생이나 그런 거는 강의식 수업, 일방주의 수업했을 때 많이 주는 거고요. 이런 거 본인이 직접 해봐야 되거든요. 해보고 어떤 그 하나하나 한 단계씩 했을 때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어떤 성취감에 따라 성취감이 있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조는 학생, 관심 없는 학생은
거의 없었던 걸로 지금 네, 기억이 저도 듭니다. 사실 예. 과학을 제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예. 그 사실 다른 수업 시간은 안 졸았는데 과학 음. 시간 때는 사실 살짝 졸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네, 만약에 그때 만약에 이런 만들기 수업을 했었더라면 사실 저도 더 뭔가 역으로 오히려 이런 걸 만들면서 뭐 회로나 이런 거에 더 뭐 코딩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예, 사실 예, 예. 아무래도 요즘 교육 이제 방향이 아무래도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건드리는 방향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참여하는 게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이 예. 부분이 진짜 많이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신 예. 부분이었거든요. 네네. 네, 이제 다음 질문 한번 읽어볼 건데 아두이노 수업할 때 학생당 예산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까요? 이 부분 질문해 주셨어요. 예, 이게 물론 그 모든 게 돈이 필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울산광역시 교육청 그 스팀 융합 지원단에서 실은 지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거 무드등 수업할 때도 1,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물론 학생들이 이제 한 500명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그 많은 돈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그 스팀과 관련돼 갖고 매년 그 어떤 교사 연구회를 모집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 40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교육청뿐만 아니고 우리 창의재단이나 다른 외부 기관에서 그 어떤 그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그거를 지원을 하면 거기서 돈이 나오면 저는 실은 그거 갖고 많이 하거든요. 학교 예산 갖고로는 상당히 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 아두이노 하기 위해서 이런 그 키트 하나도 한 2만 원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예산적인 부분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그런 거는 선생님들이 어떤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서 충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아무래도 네.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학교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로 학생 예산을 잡아야 할지도 많이 이제 궁금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예. 마지막 질문 읽고 예. 이제 슬슬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미러링을 잘할 수 있는 요령이 있을까요? 그렇죠. 예. 미러링. 아주 좋은 이대면 수업 질문이신데. 이제 요거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미러링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제가 하나 뭐 어디 올려줄까요? 올려드리는데 저는 주로 뭘 쓰냐면요. 미러로이드라고 있어요. 미러로이드. 미러로이드인데 얘가 물론 무선도 되지만 미러링을요. 무선으로 연결했을 때는 인터넷 상황에 따라서 중간에 끊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충전하는 케이블 있잖아요. 충전하는 케이블을 연결하면 끊기는 것도 없고 어떤 뭐 반응 속도라고 할까요? 미러링 반응 속도 상당히 높은데 저는 현재 미러로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 어떤 뭐 크롬이나 아니면 네이버 같은데 미러로이드라고 하면 그 컴퓨터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앱으로도 있거든요. 그걸 같이 연동해서 쓰면 거의 안 끊기고. 아이폰에서도 가능한 건가요? 아이폰이요? 아이폰은 사용을 안 이 해봤는데 뭔가 당연히. 이름이 미러로이드라 안드로이드에서만 가능한 건가 해서 아니에요. 그럼 아니에요. 그거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니까 미러로이드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럼 미러링이 여태까지 실패한 적은 없었어요. 아, 네, 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 당장 1시간 9분. 10분이 네. 벌써 다 됐네요. 네, 근데 생각보다 어느 정도 네, 잘 맞춘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많이 오버되지 않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제 벌써 1시간 후딱 지나갔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감은요. 저도 뭐 올해 고3 다니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아두이노에 제가 좀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이